네, 지금부터 새로운 선택 신년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선택 대변인 박예준입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는 저희 새로운 선택을 비롯해 새로운 정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제3지대가 나아갈 조직적,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저희 당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을 듣고 답하는 시간을 갖자는 주제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진행은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 조성주 공동대표, 요정 국회의원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발언을 모두 듣고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선택 금태섭 공동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금태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신년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이제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분들이 탈당을 하시고 또 연달아서 상당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준석 대표가 주축이 된 개혁신당도 창당대회를 합니다. 제3지대의 여러 세력이 거의 다 정치의 장에 나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새로운 선택의 올해 그 계획과 또 다른 신당을 하려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조성주 대표님이 또 좀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지대 혁신당의 형식은 단일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든다면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을 든다면 편을 갈라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싸움을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온갖 자기들한테 유리하기만 하면 온갖 편법과 꼼수를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윤리도 도덕도 내던지는 비상식의 정치입니다. 제3신당을 하자는 것은 이러한 모순을 깨자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이라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당 논의에서 경쟁만큼 협력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연대 같은 느슨한 형태의 협력보다는 훨씬 강력한 결집체를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단일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당을 하자는 분들은 정치적 배경이나 살아온 경로 또 다양한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일 정당으로 뭉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많은 양보와 상호 간에 포용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선거를 위해서 연대를 하는 그런 식의 정치공학적인 방법으로는 감동을 주기가 어렵고 신당이 어떤 명분을 갖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소수에 불과한 신당 추진 세력 사이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적대시한다면 유권자에게 선택을 해달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식적이고 건강한 형태의 정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선거제도와 또 정당제도는 지난번 총선을 거치면서 정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진보정당과 또 민주당의 동료를 자처하는 정당들이 소위 비례연합정당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계속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위성정당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해킹해서 정당제도의 근간을 위협하고 또 정당들의 도덕적 타락에 침묵하고 얻은 비례의석으로 탄핵, 이런 극단적인 정치를 더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정당에 빌붙어서 위성정당을 만들려는 가짜 제3지대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비례 따로, 지역구 따로식의 비정상적인 정당이나 조직을 만든다면 기존의 정치와 차별성이 없을 것이고 신당을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는 여러 세력은 정치를 바꾸겠다, 지금 양당 정치를 깨겠다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나머지 차이는 접어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의 건강한 우리 헌법 질서에 맞는 정당 안에 모이는 모습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세력들이 당들을 만들고 계신데 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 창당 절차가 어떻게 완료가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염려나 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식은 기존의 창당 절차를 완료한 정당 조직을 이용해도 되고 또 합당 형식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도 되고 형식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이 과정에서 어떤 기득권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신당이 합치는 과정, 모이는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지지층을 결집해서 창당을 완료하고 또 동시에 다른 곳과 합의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자칫 반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제3지대가 아직까지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권자들 앞에 대단히 죄송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편가르기, 적대적 양당 관계를 깨겠다고 하면서 지금 5개의 정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유권자들한테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흥미 위주로 주도권 다툼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고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기존의 메이저 정당에서 이런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겁니다. 지금 신당을 하겠다고 나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신인이 아니라 상당 기간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결점이 없고 그동안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신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모두가 과거 잘못된 일을 했던 적이 있고 또 지금 정치가 이 모습이 된 데 대해서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성찰해야 되고 또 잘못된 모습을 고쳐나가면서 새로운 정치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각자 성찰과 반성의 주체이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존중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제 총선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편갈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노의 정치가 아니라 존중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선택은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정치, 책임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호 존중의 원칙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새로운 선택 조성주 공동대표의 모두가 뵙겠습니다. 네,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 맡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앞서 김태섭 대표께서 저희가 이제 신당, 제3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각 세력들이 어떤 자세, 원칙 이런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걸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새로운 선택이 제안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 정당의 출범을 위한 실무 협의 기구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제3지대 내에서 이제 창당을 완료한 곳도 있고 한참 창당 또는 이제 창준회를 추진 중인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막 탈당을 하고 창당 절차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창당을 진행하면서 기존 지지층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총선이라는 일정을 고려할 때 각 세력의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고 적어도 설을 전후해서는 통합정당을 출범시켜야 할 시간표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각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 강령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등 신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우선해야 될 과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팬덤정책, 위성정당 같은 비상식과 퇴행에 맞선 총선의 전략을 기획하고 통합정당의 비전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만 있다면 실무기구의 출범이 불가능할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런 계획에 대해 이미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대연합, 한국의 희망,
대표자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주도권을 가지기 위한 눈치 싸움이나 간보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안에 응해 주셔도 좋고 반대로 비슷한 취지의 제안을 역으로 해주셔도 충분히 토론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선택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해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먼저 이 토론과 서로의 논의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준비한 최소 강령, 이것은 새로운 선택 측에서 토론에서 준비한 것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강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화와 토론의 시작을 위해서 먼저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최소 강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에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제3지대 각 세력이 공통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민주당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될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정당의 기본 목표로 현재 양당의 신권위주의와 편견 정치를 극복하고 다원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신당은 극단적 진영 정치를 극복해서 우리 공동체 미래가 걸린 양극화, 인구위기, 기후위기, 저성장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진영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정치 사법 분야에 대해서 정리했는데요. 일단은 실패한 대통령만 계속 배출하고 있는 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각제도 좋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충분히 토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을 통해서 개헌을 하고 의회 특권을 줄이고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망가진 형사 사법 체계는 검찰의 수사 통제권을 복원하고 특수본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하려 합니다. 경제사회 분야는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에 대한 대응을 담았습니다. 일단 네거티브 규제로 신산업, 성장산업의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고 R&D 역량은 간섭 없이 육성하겠습니다. 직무형 임금 체계를 도입을 통해서 산별교섭이라는 현대적 노사관계를 만들고 정년은 없애고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에 연금은 현 세대가 책임있게 기여하는 방식으로 개혁하겠습니다. 입시제도가 정치적으로 바뀌지 않도록 대학 연합단체가 주관하도록 바꾸고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사회안전망에 들어와서 중부담, 중복지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인구, 지역, 기후위기에 대한 해법을 담으려 했습니다. 교육과 주거에서 청년에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가사와 육아의 성평등을 실현해 인구 소멸을 막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행정구역체계 개편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국제사회에 공언한 2030년 NDC 감축 목표 40% 반드시 지키고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위주로 전환하되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 영역일 텐데요. 일단 신냉전과 지정학적 위기에 맞서서 반미일 협력을 안보 협력에서 가치와 경제 협력으로 제고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일, 반중, 민족주의적 어떤 선동이나 정치는 배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군을 현대화, 전문화, 평등화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고 이런 기초에서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최소 강령을 일단 준비해서 먼저 토론을 위해서 대화를 위해서 제안드리고요. 이상 최소강령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호정 의원의 모두가 의원님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유호정입니다.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이질적인 조합이 공통점을 찾아 통합할 때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나이와 성별,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모인 정당의 모습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당의 모습은 우리 공동체와 닮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은 가정과 직장, 생활 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정당과 정치를 외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청년이나 여성의 비율이 무조건 높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태섭 대표님께는 송구하지만 경제적 성공이나 민주화 운동의 서사를 가진 50대 남성 변호사들만이 신당의 얼굴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3지대 신당에서 뜻밖의 재료 그리고 낯선 양념을 담당하겠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비빔밥을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원주의와 공존은 그런 의미에서 제3지대 신당의 키워드입니다. 이준석과 이낙연, 조응천과 양현자, 금태섭과 류호정 사이에 공통점을 찾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만도 않습니다. 제3지대에 나온 모두는 반대한 정치인입니다. 본당의 주류에 그리고 또 적대적 공생의 양당에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공존을 지향한다면 평범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덧붙여 저도 반성합니다. 저는 늘 정치란 사회적 약자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자를 향한 공격을 발견할 때면 가장 날카로운 언어로 가장 선명한 반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기 위해 상대방과 차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길을 찾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자님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차례로 호명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자님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요. 가급적 중복된 내용은 피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받겠습니다. 한길의 이유. 오늘 실무기구를 만든다는 제안을 드리고 제3지대 신당 세력이 있는 궁금하고 비슷한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나온 내용과 같긴 한데 제3지대 내에서 주도권 같은 게 벌어지니까 어느 세력이 더 앞서가니까 그런 구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선택에서는 이런 선택을 좀 어떻게 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이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제안을 할지 생각을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 신당, 제3지대 신당 세력들이 논의를 하자는 제안은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창준이 대회만 이틀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 다 모여서 사진 찍고 하는 행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선거를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처럼 기관 조직이 있는 정당이 아닌 이상 신당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특히 선거 치른 경험이 없이 영입되는 분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선거 기획을 어떻게 할지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각자의 계층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강령,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강령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중요한데 이것이 그냥 대표자들 모여서 사진 찍는 자리에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개적이고 의례적인 행사보다는 모여서 펜을 들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최근 며칠에 걸쳐서 제가 각 당의 대표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드린 제안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의논을 해보시고 답을 달라. 지금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주도권 말씀을 다시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제3지대가 성공한 적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가 이렇게 갈라져서 나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정당을 5개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몹시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무슨 경쟁이나 주도권 다툼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세고 강하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모든 정당에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책을 내놓고 아무리 특별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힘을 합치지 못하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유권자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고 저희는 지난 작년 4월서부터 신당이 필요하다고 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런 노력을 해왔지만 어쨌든 다른 분들이 하는 어떤
그 고민을 통한 선택, 결단을 존중하고 지금 나름대로는 속도 조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시지만 협력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뉴시스의 이소우 기자.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이소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시려는데, 그 제3지대 신당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연대 가능성에 아무래도 좀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대연합 오자 가능성 얘기하셨지만,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신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와 이제 산자부담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선택이 세 번째 권력과 함께 하고 상당한 이후에 연대 움직임이 이제 그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라는 이런 지적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연대 계획이나 좀 추진 상황 같은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제 세력 간의 대화를 위해서 만나는 모습은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안이 오든지 어떤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 신당 얘기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뭐 탈당 예고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의논을 한 것이 가장 다른 분들이 생각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 아까 요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세력과 만나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래대연합 만드신 분들 그리고 어제 창준일을 하신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님 이런 분들은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저희가 훨씬 어떻게 보면 가깝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보수정당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많은 대화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따로 만난다든가, 뭐, 누구누구하고 연대를 한다거나,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다면 모르지만,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든지 다 합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네, 파이낸셜 김혜솔 기자. 네, 파이낸셜뉴스 김혜솔 기자라고 하고요. 이제 김태석 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논의를 위해서 새로운 선택은 어떤 휴대폰이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들에 대해서 좀 양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드릴 게 없는데 일단은 지금은 사실은 과거의 제3당 신당들이 선거 앞두고 2달 만에 시작을 한 정당이 많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했던 국민의당도 그렇고 또 보수정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와서 했던 친박연대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신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좀 준비하고 해야 된다고 해서 적어도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존중하는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과 총선을 3달 남기고 이제 창당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창당이라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 또 여러 가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아까 단일정당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누가 만든 어떤 당이든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결국은 공천 가지고 다툴 거다. 특히 비례 대표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툴 거다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는 어떤 저희 쪽의 지분이나 무슨 인물이나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국민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도 정치를 한 번이라도 선거를 치르고 했던 경험자들은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지역구에 전부 출마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국민들 앞에 좋은 인재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저희가 어떤 뭐 고집을 부리거나 그렇지는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아, 네. 네, 저 MBC 질문하실 때 마이크 잠깐 해주시죠. 네. 네, 저 MBC 신준영 기자인데요. 오늘 제안하신 최소 강령을 좀 보면 이게 제3지대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공존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고 이렇게 제안하신 건지 좀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 지금 다른 세력들이 아직은 뭐 답을 내놓고 있지 않겠지만 이걸 가지고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동대표 조성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먼저 이제 준비를 최소 강령 같은 것이 지금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태석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거를 넘어서 조금 내용적인 얘기들을 지금부터 조금은 맞춰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로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확인해 보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위한 일종의 제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를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름 지금까지 나와 계신 제3지대의 다양한 신당 추진하는 여러 그룹이나 세력들 분들께서 고민하고 또는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고려해서 최대한 담기는 했습니다. 그렇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좀 토론해놓고 가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뭐 지난주 그 전까지 해서 계속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 저희의 최대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은 기존에 창당을 완료했던 양양자 대표가 계시는 한국의 희망도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당 절차를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그 개혁신당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가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창준이를 막 구성하신 두 개의 또 창준이에서도 그런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봐서 창준이 때 발기인대 때 대표자분들이 하신 연설을 들으면 사실은 관심의 영역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정치제도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고 또 기후위기, 인구 소멸에 관한 대응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최소 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간소하게 간략하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내용을 담은 것이고, 저희로서는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를 많이 참조를 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의 제안일 뿐이고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걸 만들어 나가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부여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정책 발표할 때 노동정책 중에 이제 정년공제 폐지 같은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 모 방송에서 이제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위원장인가요? 하여튼 천하람 위원장이 토론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그건 서로 간에 또 토론해볼 만한 그 공통점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아마 개혁신당에서 그 자본시장 관련돼서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좀 해소해서 코스피가 뭐 5천을 갈지는 실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괜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관련된 괜찮은 그 전망 정책을 또 발표를 하셨어요. 뭐 그런 부분은 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실무협의기구에서 서로 공통점 차이점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구윤모 기자입니다. 미래대연합에서 그 공동대표 5인이 지역구 출마 의지도 밝혔고요.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낙연 총리가 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새로운 선택에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지금 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수순이 총선 기획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이 이제 각자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선거를 공동대응하는 모습을 유권자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는 당연히 지역구에 나가서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대연합에 계신 분들이 뭐 지역구 나가신다, 또 누가 출마한다, 불출마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결단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상호 존중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하면 많이 좀 경박하게 들리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의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각자가 고민해야 할 몫이 있고 각자 결단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저희도 누가 어디에 출마할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다른 곳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결정은 존중할 겁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머니투데이 서연아 기자라고 합니다. 그 이제 하나의 통합 정당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만약 이런 제안이 부발될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두 가지의 세력으로 나뉘게 된다면 혹시 어느 한쪽으로 합류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인지, 혹은 어느 한쪽으로도 합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렇게 총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래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변을 안 드리는 게 원칙인데, 일단 2단계에서는 저희는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그 조성주 공동대표나 유호정 의원님이나 저희는 정치에 뛰어든 사람들이고,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기존 정당에서 다 탈당하고 또 이렇게 신당을 하겠다는 것이 편가르고 싸우기를 끝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마저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뭐 두세 개가 되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유권자들한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지금 이 신당한다는 사람들이 각자 지역구에 가서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런 공약만을 내서 과연 기존 정당 후보들을 제끼고 우리를 선택해달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런 이 후보들이 각각 그 개별로 개인기로 각 지역에 나가서 승부해서 의미 있는 의석을 가질 수 있을지는 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예, 다음 질문. MBC 기자님. 네. 네. 마이크 켜주시고. 어제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이낙연, 이준석 연대 가능성을 좀 낮게 보셨고, 이준석 대표도 좀 다소 물러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선택이 어떤 역할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김용인 위원장께서 어제 이준석 대표와 이낙연 대표가 이렇게 같은 당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100% 동의하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두 분이 저도 그렇고 많이 다르고, 그런데 어려운 일을,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일을 해내지 않으면 소수파, 우리같이 가진 거 없는 작은 정당이 승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길게 얘기하기는 죄송한데, 제가 김종인 위원장께서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할 때 총선 한 서너 달 남기고 제가 직접 기자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이 보수정당이 200석 할 거다, 민주당이 완전 참패, 두 자릿수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선거에서 우리가 한 석을 이겼고,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설마 이게 가능할까 하는 조치를 민주당 내에서 취하면서 이긴 겁니다. 그걸 충분히 지금 신당을 하는 분들도 알고 있고, 또 새로운 선택은 저희가 처음 4월에 신당을, 이제 기존 정당은 고쳐서 못 쓰고 신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때부터 이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을 계속 만나서 물밑에서 저희가 말씀도 드리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이런 분들과 상당한 정도의 신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의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저희의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역할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계속 이 조정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유권자들, 국민들 앞에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박인호 기자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소한 대선까지는 함께 하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관련해서 약속하시거나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런 약속 한 건 없는 걸로. 근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뭐 선거 한 번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총선, 뭐 선거 한 번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신당 수준은 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오늘 제안드리는 최소강령이라는 것도 이런 이제 해결 과제나 이런 것들이 총선 한 번에 해결되는 될 수 있는 과제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당 체제 변화를 위해서는 몇 번의 선거 정도는 함께 치를 수 있다, 거쳐야 되는 그런 거를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씀에 저희는 사실은 그 100% 공감을 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하나의 정당을 만든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각자 그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이 지지층한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저 세력하고 오래 갈 거는 아닌데 이번 총선 치르려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정치공학적인 설명이 나오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거를 모여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이 합의를 이뤄나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 실무 협의체와 최소 강령을 제안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래야만 이준석 대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 5가 되는 정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총선까지 선거용 정당 만들 생각은 저희도 전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유호정 의원의 지지층과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이 화해할 수 있어야 사회가 좋아지는 거 아닐까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이제 질문 한 2개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새로운 선택 10년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낸다고.